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이거와는 별개로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안보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이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뭐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오늘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경호처 오늘 대통령의 체포영장 수사 논란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오늘 미국 대사를 만났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 골드버그 대사도 이제 곧 이임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0일 날 취임해서 들어오게 되면 골드버그 대사도 이제 이임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통보도 없었고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골드버그 대사가 제일 먼저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군 통수권 도대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그나마 끊겼던 이 한미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또 이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미국이 꽤 넓은 인맥도 있고 해서 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다가 또 이 한덕수 대행도 탄핵이 됐습니다. 소추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동맹국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동맹국, 아주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금 불만과 불안감들, 이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아마 관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을 제시를 할 것이고 트럼프 지금 당선인이 본인이 이 여러 가지 연설을 하는데 한국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불안감들을 빨리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단 최상목 지금 대행이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아까도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대행을 두고서 마치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히 홍준표 시장이죠? 네, 말씀하셔도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자, 이런 지식의 이 언급 자체는 정말 국정에 대해서 몰지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말 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 제가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소통 안 하고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냐 비판을 하니까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간부들이 그냥 읽고 오시고 절대로 더 애드립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사실 F4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과거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장부장. 네.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하냐. 국무의원들이 그러면 도대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대안이 있냐. 지금은 경제 살리고 국정 안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총재 말은 참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한국은행 총재가 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언급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 시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이 최상목 대행이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고 국무총리의 직무도 지금 정지가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몫을 최상목 대행이 한 사람이 지금 삼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잘 유지하려면 외교, 안보,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튼튼한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한미 대사를 만났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 원칙에서 이 최대행의 편을 들고 나섰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대외 신인도가 흔들렸을 경우에는 환율과 그리고 수출에도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안정시켰을 때만이 과연 비상계엄이 옳았느냐, 내란이 맞느냐,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국방, 죽고 사는 문제를 물샐 틈 없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먹고 사는 문제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처리해야 될 문제,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고 공수처가 해야 되고 예. 경찰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 것은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걱정을 최상목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안정감 있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구부장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예.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예.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장 때보다 부장 때 목소리가 더 커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미 대사도 만나고 지금 그 여객기 사고 참사도 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는데, 근데 이제 공수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으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뭔가 권한대행 역할을 해라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호처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뭐 사실상 거부를 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은 공수처 입장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설득해서 혹은 경호처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지금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도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 대행으로서도 지금 굉장히 심한 압박감과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견 드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권한 대행으로서는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있었던 그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이것을 가로막으면 사실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더 지적을 해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사실 5시간 동안의 대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영장 집행이 정지된 것뿐이지 또 앞으로 6일까지 그 영장 유효 기간 동안에 또다시 영장 집행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소모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국가 신임도에 악영향 미칠 것 분명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매듭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서 특히 경호처장이야 뭐 본인의 판단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불법 행위를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 공무원들은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행위에 휘말려서 만약에 처벌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큰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퇴임 후에 연금 혜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정말 큽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권한대행께서도 다음번에 만약에 영장 집행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뭐
뭐 내심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뭐 속내로는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야당의 공세가 온통 뭐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야당은 국정 안정보다 내란 잔부를 끄는 게 더 먼저이기 때문에 내란 진압을 해야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뭐 바쁜 최상목 권한대행을 또 더 거기에 얹어서 압박해서 일단 뭐 경호처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 지휘 감독 권한이면 빨리 그 집행하도록 경호처 빼야 되지 않냐 이런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